오늘은 2월 25일인데 2015년 2월 목요일 수요일 2월 25일인데 이제 내가 복용을 하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이 약들이 도대체 내 알러지와 그 다음에 후비루를 어떻게 나아줄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서 왜 내가 이 약들을 선택들을 했는지 얘기를 해보기로 한다. 우선 오늘은 어제부터 먹기 시작한 글루타민이라는 약을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한다. 현대의학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면은 알러지하고 관계가 있을 만한 그런 뿌리가 되는 병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알러지의 근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물론 단백질에 백혈구가 반응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화학적인 기전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근본적으로 왜 그러면 백혈구가 그런 단백질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지 그런 근원적인 병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면은 근원적인 병들에 대해서 보통은 장으로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캔디다라는 건 이제 몸 안에 이스트균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어서 알러지를 유발시키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도 리키 거스라는 것도 말하자면 거트가 장인데 대장, 소장, 12장 이런 데서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창이 그 점막들이 상해가지고 거기에서 음식물들을 영양분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피로 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영양분을 흡수를 못하고 음식물 분자 자체가 그냥 혈관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 장들이 그 표피가 말하자면 점막들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위에 산이 너무 많아서 이게 목으로 자꾸 넘어와서 이게 목을 자꾸 상하게 만들면서 후비루를 유발시킨다는 물론 그런 이론도 있고요. 알러지하고는 좀 다르지만 또 그거가 반대로 그게 아니다. 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박테리아나 펑거스나 이런 거를 위에서 다 죽이지 못하고 이게 결국에는 장까지 다 살아남아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요즘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 그리고 알러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백혈구가 이렇게 반응해서 몸 안에서 히스타민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래서 이제 몸에서 자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아니면 음식물 자체에 히스타민이 또 많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히스타민을 건강한 효소들이 분해를 해서 다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히스타민을 어떻게 분해할 수가 없어서 음식물들에 다 들어있는데 뭐 야채에도 들어있고 고기들에 특히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좀 오래된 고기들에 특히 히스타민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몸에서 이걸 분해하는 효소들이 거의 분비가 안 돼가지고 히스타민에 아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알러지 증상들이 생긴다는 이론이 또 있다. 요즘에 그러니까 알러지의 근원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물론 이제 이거 거드 위산 과다라는 것만 빼고는 요즘에 의사들이 전혀 뭐 캔디다나 리키 것이나 로에시드나 히스타민 인톨러런스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아는 의사들도 없고 테스트하는 방법들도 별로 없다. 아주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실 논문으로 연구에 의해서 뭐 근거 있는 걸로 아직 밝혀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약들을 써보니까 알러지도 낫고
장들이 치료가 된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웹사이트에서 보면은 그런 이제 장이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리키것, 소장이나 대장에 점막들이 문제가 생겨서 알러지 유발하고 그런 경우에 이 리키것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하는 약의 하나를 얘기한다. 글루타민이라는 약을 얘기하는데, 이 글루타민은 사실은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아미노산 단백질인데,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양을 먹지만 보통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장이 나쁘거나 이런 사람들은 운동하면서 먹으면 많이 먹어도 되지만 운동하지 않으면서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닥터 X라는 사람은 5g까지는 하루에 2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1g 정도를 아니면은 티스푼으로 한 번씩 2번에 걸쳐서 하루에 마셔보면서 적당하게 양을 늘려가라고 한다. 왜냐하면 부작용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먹으면은 복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적절하게 양을 늘려가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터넷에서 글루타민을 먹어봤더니 정말 장에 치료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동영상 그것들을 모아봤다. 이 IBS라는 게 Irregular Bowel Syndrome, 결국에는 리키거드하고 연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이런 약들을 다 시도를 해봤다는 건데, 결국에는 이 글루타민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음으로써 지금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가 글루타민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리키 신드롬이라는 것을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의사가 진단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증세로 인해서 자가 진단이라고 할까, 의사 물론 이제 이런 쪽으로 아는 의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파이블락이라는 거, 일본에서 만드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이거하고 글루타민 같은 거를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계속 먹어봤더니 많이 호전이 됐고 다 나았다. 장애 문제가 다 나았다. 결국에 장애 문제가 나았다는 것은 알러지 증상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다. 알러지가 사라지면 후비루도 사라지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는 거다. 장이 결국에 건강해짐으로써 알러지가 없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이너스, 그러니까 축농증 문제나 비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축농증 비염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후비루가 결국에는 나아진다는 그런 접근 방법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런 약들은 보통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계속 섭취를 해야 된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1년, 2년 넘게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약들을 복용한 사람이다.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도 또 글루타민을 먹음으로써 자기 목을 자꾸 결국에 목을 클리어를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리플럭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애시드 리플렉스. 그러니까 위산이 과다해가지고 자꾸 이게 목에서 후비루가 생겨서 목을 자꾸 이렇게 해서 자꾸 가래를 뱉어내야 했다는 사람, 그런 경우도 90에서 95% 효과를 봤다고 이 글루타민을 복용함으로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결국에 이레귤러 바울 신드롬, 결국에는 리키것 비슷한 말인데, 이 사람도 그 문제를 가지고서 프로바이오틱스도 먹고, 그 다음에
소화 효소, 그 다음에 글루타민을 같이 먹었더니 계속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이 사람은 PPI라는 건 이제 보통 애시드 리플렉스, 그 위산 과다의 진단을 의사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그 의사들이 주는 약들이 있다. 계속 위산을 없앤다고 하면서 자꾸 처방해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약들을 PPI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위산을 어떻게 줄여준다는, 나도 이걸 몇 년 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이 사람도 PPI를 먹음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서 도움이 안 됐는데, 결국에 위산으로 해서 약을 먹었더니 더 증세도 나빠지고 뭐 호전되는 건 없고, 결국에 그러다가 글루타민을 먹음으로써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경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인데, 글루타민을 먹을 때 너무 과다 복용하면은, 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는데, 자기는 두통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먹을 때 보통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티스푼으로 하루에 두 숟갈이나 세 숟갈 정도, 그 정도로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 경우도 지금 이 사람은 글루타민을 먹었더니 유리너리 인펙션, 그러니까 방광의 어떤 감염, 요도 감염이 사라졌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아스마도 있었던 모양인데, 아스마도 호전이 됐다고 한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자기 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글루타민과 그 다음에 글루타민을 먹음으로써 많이 호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낙도 같이 먹고 있는데, 낙은 보통 가래를 삭혀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장의 뮤코스도 도움이 되는 모양이다. 어쨌든 나도 파문학이라는 것을 지금 주문을 해서 같이 먹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장의 문제도 결국에는 글루타민과 낙을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도시지는 얼마나 먹었냐, 낙이랑은 얼마나 먹었느냐, 이제 낙이 어떻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어줬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이 사람은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같이 먹었다고 하고, 소화 효소도 같이 먹었다고 한다. 어떤 종류의 소화 효소를 먹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소화 효소 종류를 주문한 게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나중에 또 내가 먹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할 예정이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주문한 소화효소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후비루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공격하는 그런 약들이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를, 장의 문제를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장의 문제부터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에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장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었다. 이거를 알러지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내 장의 문제가 결국에 알러지하고도 다 연관이 되는 문제였구나 하고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결국에 그래서 장에 문제가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경우에도 이제
글루타민을 먹음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루타민이 바디빌더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장의 건강에 있어서 장의 어떤 그 뮤코사라고 해서 장에도 그 뮤코스, 진액, 점액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콜라이테스라는 병이나 크론병이나 이런 불치병을 오토이뮨 계열의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아마 글루타민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일반적인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코멘트를 보고서 이 사람이 답을 했는데 자기가 그냥 운동하면서 먹다 보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장에 문제가 있어 왔는데 글루타민을 먹다 보니까 다른 이유는 몰랐지만 하루에 15g에서 20g을 꾸준히 먹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이 아주 좋아졌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글루타민이 장에도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내가 좋아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어제부터 글루타민을 하고 있고 먹고 있고 앞으로 경과를 계속 두고 볼 예정이다. 적어도 3달 이상은 먹어보면서 꾸준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겠다.